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한동훈 장관의 이임사 전문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에 장관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상의 정치인으로서의 제1 지금 처음으로 나온 입장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문을 길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기자 일문일답, 그 다음에 이임사 전문을 인용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요, 굉장히 긴장 국면, 특히 친윤과 중진들이 긴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친윤들이 윤심 발휘하는데 지금 난리가 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에서의 전화통화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녹음을 갖다가 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나 마찬가지겠죠. 예, 요런 정말 함량 모자라는 국민의 의원들 싹 다 물갈이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 말이죠, 또 온라인 특히 커뮤니티에 많이 오르내리는 전라도 시인이라고 하는 정재학 시인이 올린 글이 있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민주당의 작전, 이거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숙기 교수, 저도 신숙기 교수하고 과거에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신숙기 교수님이 지금 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그 속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신숙기 교수의 이 글, 그야말로 해외 동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한동훈 장관의 오늘 그 이임사, 그리고 또 이 취임, 이임사하고 기자들 일문일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르겠다. 요게 이제 확실하게 이 각오를 다지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퇴임사를 보면은요,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일일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과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관님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 고맙습니다. 고백한 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자, 요게 이제 퇴임사 전면이고요. 요 부분에 대한 저의 평가는 저의 앞방송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 분석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임사가 끝나고 나서요, 이임식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 한 6, 7개가 되는데 그 내용도 전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임사에서 동료시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이다.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연대와 동료의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다. 두 번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 나침반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수락하게 된 이유는 답. 주위에서 여의도 군법대를 고심하며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 한보거나 머물거릴 여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지루해 하실 거다. 그 다음에요. 비대위원들 인선을 가장 먼저 할 텐데 기준이나 접촉자가 있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접촉은 없다. 자, 여기에서요. 이 열정과 그리고 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요.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준석을 딱 찍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많이 만나겠다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만나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요. 지의 자존심을 되게 챙기는 거예요. 지의 정치적인 주가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아무도 이준석의 주식은요. 사갈 사람이 없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동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었는데 마음을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나?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다. 공공선출을 하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는 기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 대한민국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요. 법무부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은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가 공공선 위에 사심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물러난다 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이 빛 바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건강한 당정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통령이든 여당 정부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내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은 대선의 승리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일 뿐이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다음에요. 이임사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대목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거기서 말한 건 인구 재앙 시대에 책임감 있게 대비하고 싶었다는 뜻이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많다. 우리나라 좀 더 좋게 만들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요.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현직 법무장관에서 직행하는 거라 논란이나 우려가 많은데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한민국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직분이나 위치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한동훈 장관의 이임사 내용 그리고 이 답변 내용만 보셔도 이 한동훈 장관이 갈 길,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이제 같이 함께 갈 비대위원들의 1차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민심의 목소리를 각계각층으로부터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철저하게 듣겠다. 예,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위치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재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이민정책, 이민청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래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는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이잖아요. 무조건 때린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좌고우면할 수가 없다. 오로지 고한다. 정면 돌파다. 이러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도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선요. 이 비대위 구성에서는 수도권과 중도, 청년, 여성 중심의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비대위원은요,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12명까지 하기 때문에 2030 청년 여성 수도권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재변할 인물들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선한 얼굴도 중요하지만 아예 당의 방향과 정반대 사람들을 채우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핵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아예 생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요, 자유민주주의를 표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한 장관이 언급을 한 걸로 볼 때 결국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다양한 계층과의 그 소통, 요거를 강조할 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저희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당내에 있는 친윤계, 그리고 중진 의원들과는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 중진들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측이 된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럼 공관위원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어떤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될지,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 박찬동 이 변호사가 공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젊다 하는데 박찬종 변호사의 경우는 원로 중에 이제 원래 속하는데 과연 공관위원장으로 맞을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친윤 박성민 의원이 지금 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윤심팔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요,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네덜란드에서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20번이나 걸려왔는데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전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12월 14일 울산 그린리더 성과 보고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요, 본래 100여 명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울산에서는 어떤 말까지 듣느냐, 이 박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윤심팔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이 하게 되니까 박성민 의원은 그거 대통령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윤심팔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 말을 안 들었게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당내에서는 친윤 의원들이 이른바 윤심을 앞세워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친윤이라고 생각이 되는 자타로부터 공인받는 의원들의 이 언행에 상당한 조심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그럼 이제 정재학, 전라도 시내 정재학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재하는 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숙희 시드니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이제 이 정재학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말이죠. 제목이 김건희 여사에게 성탄의 한 줄기 빛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쭉 보면은 그야말로 김정숙 여사와 대비할 때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검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총선용 쇼로 이거를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숙하고 이제 대비 관계인데, 김정숙이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여러 가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장 천한 기질의 영부인들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의 미적인 측면도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천한 기질의 김정숙.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봉권, 이 빳빳한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이 한 번도 유통이 안 된 돈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옷을 사는 이
김정숙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지말 이 구경 가는 거, 그야말로 이제 이 전용기까지 이제 내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이 옷 사기 위해서 이 청와대 비장금을 들고 다닌 거, 요런 거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집간 딸하고 외손주를 데리고 청와대에 산 거. 그런데 우리 이제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만든 가방을 다니면서 광고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그리고 얼마나 현대적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션 감각도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 해외 그야말로 선전하는데도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정희라는 좌파의 목사, 요것만 하더라도 요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악마를 몰아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특검이야말로 지금 김건희 여사 말 없는 대응,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지 말자. 예, 열받더라도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 쪽에서 이 빛을 볼 것이다. 예. 자, 이런 취지로 정재학 시인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인용을 여러분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퇴마의식에는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악마는 십자가에 닿으면 정체를 드러내면서 솟아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 후일 찾아올 메시아의 선한 가운과 기운과 위엄이 싫어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악마가 십자가를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이고 착함이 싫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선한 영향력에 아예 자지러지고, 그리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특검 용도는 그야말로 김총선용 쇼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박범계가 사력을 다해서 수사했던 주가 조작서는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몰고 들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선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윤 대통령 잘하고 그러니까 공격거리가 없고, 그러니 만만한 게 김건희 여사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추하고 구토가 치밀어오르는 저질 정치의 전형이지만은, 다만 왜 김건희라는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왜 김건희 여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재학 시인이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아름다움이 싫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김정숙과 대비되는 그들만의 방어 논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김정숙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천한 기질의 영부인이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이 이거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용기 1호기를 타고 안고라 또 이 구경까지 다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와 대비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동북아,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 예. 자, 그리고요. 거의 대통령 1호기 타고 관광도 안 다녀. 예. 요런 점들이 굉장히 차이점이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도 현대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입을 모아서 찬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정권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 때까지 지금 민주당이 주눅이 들어야 하는 이 현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건도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리고 명품백 사건까지 일으킨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번 이제 최재형 목사의 이런 몰카 취재 이런 걸로 인해서, 자, 그래서 말이죠,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느냐. 정재학 씨는요, 어쨌든 열받더라도 참아라. 대통령실도 아예 무시하고 의연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라. 수많은 사건들처럼 이 또한 덧없이 지나갈 것이다. 다만 내지는 우리 영부인에게 더욱 좋은 나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안내하던 2023년 전의 별빛이 우리 영부인을 비추어 2024년을 향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천상의 아름다움 속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드니에 있는 이 신숙희 교수의 글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숙희 교수의 글도요,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정재학 시인의 글하고 비슷하게 지금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신숙희 교수도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 인권유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유리를 도저히 목불인견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입장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하려면 김혜경,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신숙희 교수도 세 아이 중 딸 둘을 가진 엄마인데 이런 입장의 여성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여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사악하고 몹쓸 행동과 태도를 보면 정말 이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윤석열, 김건희 탄핵을 내걸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탄핵 중도에 걸려서 온갖 여당의 고위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죄를 캐는 검사들을 탄핵한다더니 결국은 지금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고 반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숙희 교수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당한 만큼 죄를 지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좌파 목사와 끈앞풀들의 조작에 의한 가방받은 사건 이건 다 아는데 그리고 줄리 사건도 지금 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보면 성적 수치심과 모욕, 성적 폭력, 언어폭력, 인격 조롱을 해오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 잘못된 관행, 사례가 지금 21세기 모국의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분노하며 안타깝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국가였는데 적어도 영부인은 국민이 좋든 싫든 간에 정파에 상관없이 국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냐.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분노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이미 아무런 책임 없다고 판결이 난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면 김경숙 특검부터 해야 하지 않냐. 김정숙이가 국민 세금으로 산 엄청난 옷값 그리고 민간으로 공군 1호기를 타고 혼자 인도 관광 간 거. 이런 거를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더욱이 김혜경이는 어떠냐. 경기도 법과로 쓴 여러 가지 음식과 세탁비 심지어 제사비용 내역까지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여자들의 죄가 법 상식이 없는 필자가 보더라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인과 함께 출장 가서 몇천 불 추가 청구했다고 사임하는 호주 정치 문화에 익숙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서인가? 민주당의 이런 꼼수의 정치적 결정은 모든 걸 떠나서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요 살인이다. 더욱 화나는 것은 국민 우롱의 유치한 짓거리 특검을 막고 싸워야 할 여당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죄를 짓고 당의 운명에 온갖 방해와 해당을 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로 모욕 준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이역 만리에서조차도 분노가 치민다. 이건 김기현이 얘기한 거죠. 조폭 조작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특검 정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지극히 선량하고 합리적이며 보통의 해외 여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다. 그래서 신석희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니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에서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석희 교수 이런 글이요. 이 해외 동포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온라인에도 자주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 분노의 글. 그러니까 이제 해외 동포들은요. 고국이 즉 대한민국이 안에서 잘 돼야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또 좋아지고 이래야 해외에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좀 신나게 해외 그야말로 동포로서의 생활을 하지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요 부끄러워서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우리 동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이 결국은 이제 분노를 촉발한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